네, 국민의당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무총리를 만났는데 사드보다는 우병우 수석 얘기를 많이 했군요. 칼을 빼라, 결단하시라 이런 요구가 있었군요. 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초청 만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병우 사단이 우수석을 수사할 수는 없다. 국민이 용납하지 못한다. 총리께서 해임을 건의해야 된다라고 아주 곤혹스러운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얘기는요, 실제로 황교안 총리가 우수석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은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자와의 거리가 어떻게 보면 권력의 그 양에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반비례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병우 수석인데, 거기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황교안 총리에게 좀 우수석의 경질을 건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와 행정부를 좀 이간시키려고 하는 이관계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묘사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대통령 어제 소명의 시간까지는 의로운 일엔 비난을 피해가지 말라. 고난을 벗삼아 가자 한 말. 이게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만 우병우 수석도 함께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중의법으로 뭐 사드 문제하고 우병우 수석 두 문제 다 같이 언급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갑자기 오늘 청와대에서 이거 사드 문제지 우병우 수석 문제 아니라고 그러는데 말씀에 있죠.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근데 사드 문제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 문제란 말입니다. 정책 문제에 대해 비난 이런 건 아니에요. 비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벗삼아 이 사드 배치의 고난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든 일 이런 걸 말하죠. 고난의 일, 고난을 어떤 정책 문제의 고난이라고 둔다? 이거는 그 국어법상 좀 어떤 정책, 사드 배치라는 정책에 대한 문제로 보기에는 오히려 의문이 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인간의 어떤 고난, 그다음 고통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봐야지 이게 해석이 쉽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석이 어느 게 좀 이렇게 매끄럽냐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라면 아주 해석이 쉽게 되는데 사드 문제라면 해석이 아주 껄끄러워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상훈 변호사 해석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대통령 말씀 중에 고난을 벗삼아라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박 대통령이 펴낸 책 이름 중에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을 지금 벗삼을 때가 아니라 팩트, 우병우 수석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의혹들, 이 의혹의 진실을 등대 삼아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의혹 제기되고 있는 우병우 수석의 어떤 고난만 더 좀 중심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건 대통령 이 무더위 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를 국민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전자파 걱정, 누군가 초반부터 뭔가 뜸을 들이면서 부추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국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우병우 수석 가장 아끼는 참모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호진석 차장, 대통령이 휴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휴가를 가는 철입니다. 저 사진이 이제 몇 년 전에 한참 화제가 됐었죠. 아마 저게 경남 거제 저도에서 저렇게 휴가 보내실 때 모습 같은데요. 저게 이제 3년 전 취임 첫 여름이었는데 맞습니다. 올해 휴가 일정이 좀 나왔습니까? 네,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해서 5일간 가는 걸로 나왔고요. 매년 가는 시기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요 7월 말에 주로 가셨던 것 같고. 근데 2014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랬고 2015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랬고 전 국민들이 사실 그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못했었죠. 그래서 내수가 침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뒤에는 좀 살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올해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북핵 문제라든지 사드 배치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복잡하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더위를 좀 복잡하지 않은 문제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저희가 김무성 전 대표 만난 것 방금 전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지역구를 바삐 도는 일은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보여드리겠는데 지역구에서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역시 유권자가 최고입니다. 보겠습니다.
유권자가 원하면 불러야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선곡이 굉장히 절묘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할 일이 하나 또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대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근데 지금 벌판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탈당해서 총선까지는 어떻게 잘 치렀는데 네. 그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지금 대표에서 물러나서 굉장히 외로운 처지인데 뭐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것과 지금 처지를 이 사랑으로라는 이 가사에 녹여서 잘 좀 대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선 주자들은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한 번씩 노래 부르는 그 기회가 좀 있는데요. 자, 야권의 대선 후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제 스스로 대통령이 되는 건 조금 접는 것 같고 여러 후보들, 특히 50대 후보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네. 좋은 평가 지금 계속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이제 자주 만나는 사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드의 생각은 정반대지만 하여간 전략적인 차원에서 김종인 대표를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 하트가 들어갈 법한 얘기가 하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로 알려진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는요. 네. 김종인 대표가 복지와 연금 전문가를 직접 소개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복지와 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인데 네. 대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좀 붙여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남경필 원희룡에 대적하기에는 안희정이 걸맞다. 라는 평가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역시 차기 주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 뭐 여당에는 남경필 원희룡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안희정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안희정 지사를 이렇게 대권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좀 섭섭하겠네요. 여기서 빠졌네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뭐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 나는 대통령 후보를 안 본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네.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판을 갖다가 네. 처음부터 문재인 대표로 미리 그냥 고착화 시키면은 흥행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그리고 그 중에 한두 사람 띄워야지 내전에 이 경선을 치르면서 네. 흥행이 돼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관심을 끌어모으면 좋다. 네.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아직 뭐 결정은 안 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내 소식 좀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